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사혁신부장입니다. 제가 저희 기관에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어, 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입니다. 기관 소개를 잠시 드리면은요. 2004년에 재단법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7년도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법이 통과되면서 특수법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준정부 기관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이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조직을 보면 저희들은 한 4본부와 1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규모는 우리 직원이 한 27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에 한 8개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원은 우리 충북 오송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과 지방에 한 8개 권역을 커버하는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세용 연구위원님께서 노동연구원에서 발제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2017년부터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이제 먼저 발제하신 또 민간 부분에 발제하신 거는 좀 틀린데요. 저희들은 이제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 부분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로서 공정과 기회의 평등, 그리고 노동을 할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현하는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선도적으로 이 정부 정책을 채용해서 적용해 나가는 중입니다. 저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채용 원칙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직무 중심의 블라인드 공개 채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은 서류 전형, 그다음에 인성 검사, 그다음에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 그리고 최종 합격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 기관은 이제 필수 요소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공공기관들은 이 인성검사를 참고 자료로 그냥 활용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기관은 인성검사에 대해서 좀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이 인성검사를 갖고 필기 전형으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면접 전형은 세 가지 방식이죠. 심층 면접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강사 요원 또는 직군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의 면접을 통해서 실제 시연하는 것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토의 면접, 그룹을 형성해서 토의를 시키고 평가하는 방식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종 합격이 결정된 이후에 모든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블라인드 채용의 가이드라인은 결국 아까 언급하셨던 공공 부분에 언급하셨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중 332개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그리고 6조 규정에 따라서 고시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에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편견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실력으로 경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 해서 공정 채용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원칙은 뭐 일반적으로 설명하신 원칙과 같습니다. 적용 원칙은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수집 또는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적용이 예외되는 부분은 공공기관 채용 대상 직무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연구원에서 설명하셨는데요.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적 사항 중 신체적 조건, 학력, 재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으로 본다면은 거기에 이제 붉은 글씨로 예시가 돼서 교수직의 경우에는 좀 특별 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학위와 관련된 학위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채용하는 분야에 맞는 전공 분야에 대한 요구라든지 그러한 그다음에 이제 의사 면허라든지 그다음에 간호사 면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격 요건까지는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주무부처, 이제 저희 기관은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가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에 사전 협의를 해서 채용 공고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거를 명시하고 상세히 명시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회형평 채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공기관은 사회형평이라고 하면 이제 장애인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취업 지원 대상자, 국가 보건 대상자들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지역 이제 채용도 들어갑니다만은 필요시 해당 대상자들을 위해서 별도 전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서류 조정 단계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예를 들면은 지역 인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졸업과 증명된 인적 사항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뭐 보건지청에서 발급하는 대상자 확인서라든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복지 카드 등을 이제 우선적으로 최종 합격 발표 전에 요구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의 그 블라인드 채용을 좀 기본적으로 하는데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채용 공고 단계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공개 경쟁 채용인 신입 직원에 대한 공개 경쟁 시험 공고가 나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최근에 나간 공고인데요. 2021년 6월 20일입니다. 보면은 중간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은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을 분명한 명시를 해서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분야가 있는데 부분과 인원, 담당 업무가 있습니다. 이제 담당 업무까지는 동일합니다. 과거. 그렇지만 이제 지원 자격에 가면은 자격이 제한 없음, 신입 직원인 경우에는 제한 없음이라고 나갑니다. 이 제한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성별, 학력, 나이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의 출발선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업 지원 대상자, 그다음에 국가 등록 장애인 아래쪽에 두 란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별도 전형으로 채용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은 응시 자격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경력 및 자격 기준, 지금 6급이라고 하면 저희 기관의 신입 직원이 되겠습니다. 6급은 주인급입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이제 직원이 6급에서 1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인 경우에 경력 및 자격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게 출발선에 시작하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 보면은 응시 연령 물론 제한 없음이고요. 다 성별 제한 없습니다. 지금 좀 화면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 신입 직원 채용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채용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설명을 위해서 그 화면을 지금 캡처를 했는데요.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이 첫 화면이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자가 입력하는 지원자의 정보와 관련해서 첫 꼭지입니다. 첫 꼭지 보면은 이름 딱 있습니다. 성명만 딱 있고요. 물론 밑에 이제 영문 이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어떤 개인 정보도 요구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작지만 좀 자세히 봐주시면은요. 추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정보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가 정보를 통해서 우리 기관이 채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 형식도 해당 여부를 체크하는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 예를 들면 충청 지역 이전 지역 인재에 해당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이라고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충청 지역에서 충청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을 나왔다고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두 번째 보면 학력, 연구 경력, NCS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또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전공이나 그다음에 최종 출신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이 정도만 선택해서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또 학점 부분도 이거는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이 자랑하고 싶다. 나 학점이 높다 이럴 때는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 보면 어학, 토익이나 이런 토익 등 이제 어학 성적을 요구하는 공공기관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관은 어학이 토익 같은 어학이 직무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충분히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어학 성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자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전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면접 단계가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많은 개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틀리게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정말 적절한 인재인지를 가려내는 게 이제 기관의 몫인데요. 그래가지고 심층 면접을 위해서 면접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 기관은 심사위원들은 주로 이제 내외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내부보다는 내부보다는 외부 위원들을 다수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주의사항에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 주도 내용을 보면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서 지원자의 나이나 학교, 가족관계,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이 사실 제공되지도 않고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면접 과정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한 질문과 답변 금지, 질문은 물론이고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심사위원회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응시한 지원자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면접관은 가능한 쉽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사적인 분야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다음에 인격을 손상하는 그런 질문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서도 이런 블라인드
정책에 위배되는 질문이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면접 질문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제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사위원장이 바로 즉각 제지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나이를 물어보는, 직접적으로 나이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제 뭐 학번이 어떻게 되느냐든지 보기에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철저한 이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 나온 항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일곱 번째 항목에는 심사 기피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응시자와 이제 친인척, 학연, 지연 등의 관계로 심사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제 기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응시자 입장에서 내가 저 위원은 안다고 하면은 기피 신청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심사위원으로서 응시자에 대해서 나와 이러한 관계에 있다,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라고 되면 본인 스스로가 위원회에서 채점을 하지 않고 회피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특히 면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이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나서 면접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그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인재를 적절한 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접관들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과거에는 면접관들이 자유로운 이제 질문을 막 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우측 하단에 보면 면접관의 오류라고 한 12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사실 질문을 잘못 던지는 것도 면접관의 오류의 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주관적인 판단으로 좀 편향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응시자에게 공통된 질문이 아니고 응시자마다 좀 편중된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면접관의 오류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 질문 방식도 이제 구조화된 면접을 저희들이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을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그 면접에서 체킹해내야 될 부분들을 그 항목들을 나눠서 거기에 적합한 몇 가지의 질문들을 구조화해서 그래서 공통 질문으로 모든 응시자에게 답변토록 하는 방식 이런 정도가 구조화 면접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참고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부분을 한 축으로 해서 질문지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서 면접관들한테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좀 민감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에 대해서 또 구조화된 면접 질문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과 예의 품행 이런 것들, 성실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캐치해내게 되죠. 이제 좀 흔한 질문이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다만 본인 성격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설명해 보세요 하는 정도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의력에 관한 부분, 의지력에 관한 부분, 그리고 향후 이 응시자가 우리 기관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의 분야로 나눠서 신축 면접을 통해서 구조화된 면접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사위원과 면접관에 대한 사전 교육과 철저한 주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응시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답변하는 경우에 충분히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이제 수험번호 외에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나이를 얘기한다든지 은연중에 고향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를 하라고 충분히 주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류 전형 단계에서 이제 평가 기준을 이제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 서류 전형 평가와 관련해서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경우에 자기 속에서의 실명, 출신 학교, 여기서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실명은 아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유력한 역할, 사회적 역할을 하는 부모님의 실명을 거론한다든지 출신 학교, 그다음에 가족 관계, 우리 가족들은 법조인이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이미 서류 전용 단계에서 블라인드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합격선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청 면접에 있어가지고 그 사전에 우리 이제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재차 또 주지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 전 유의사항은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름, 나이, 졸업학교, 고향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노력들이 이제 뭐 그 채용 전 단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채용 원칙의 준수입니다. 그래서 공개 채용 원칙을 준수하고 각 전형별 프로세스는 공개되고 자격 요건도 공개되고 불필요한 자격과 어학 성적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서 면접위원과 응시생이죠. 그래서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서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면접의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구조화 면접, 그다음에 각 단계별로 각 전형별로 심층 면접이라든지 교수 채용 같은 경우에는 강의 면접, 그다음에 집단 토론 면접, 토의 면접 등을 통해서 이 취지를 살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아울러서 이 전 채용 과정에는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이나 전 채용 과정에는 저희 기관의 감사부에서 항상 감사부 담당자가 배석해서 혹시 모를 우발적인 어떤 블라인드 위반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항상 감사 담당자가 배석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상 저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